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추석 연휴가 지나고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으면서 감염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며 방역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백신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기화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 또 백신 접종률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9월 지난달 이제 말이죠. 9월 2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누직 확진자가 대구 같은 경우는 15,200명이 넘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도 8,270명. 넘었었는데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이동량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는 그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활동량이 많은 20, 30, 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의 어떤 이제 확진 사례 보면 이제 3차 유행 때보다 굉장히 전파력이라든지 감염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가족이나 지인 간의 어떤 감염 사례, 특히 특이할 만한 것은 추석 때 이제 연휴 때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모임, 거기서 또 감염돼 가지고 그들의 어떤 사업장으로 이제 전파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들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굉장히 급증했어요. 그래서 방역 당국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도 독려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북도에 따르면은 사실 이제 지난 20일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계속 하루에 2자리 수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근로자들의 감염 수가 그러므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어떤 감염 사례를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사업장이나 그 주변의 지인들 통해서 외국인들, 사실 외국인들 중에는 이제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법의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노출을 꺼려가지고 백신을 안 맞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신변을 보장해 줄 때는 백신을 맞아라는 어떤 홍보를 하면서 백신 접종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을 보면은 경북도 같은 경우는 1차는 75.5%, 2차는 50.46%, 대구 같은 경우도 1차가 72%고 2차가 45%. 전국 평균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구 경북의 접종률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온 편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지난 9월 16일이죠. 봉화에서 코로나19 돌파 감염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또 돌파 감염 사례가 연이어서 계속 나오면서 또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백신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구체적인 돌파 감염 사례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는 대부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떤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최근에 봉화라든지 영주라든지 이런 데서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동도 나타났었고. 추석 연휴 전 일주일 동안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제 확진자는 25명이었는데 추석 연휴 지나고 이 확진자가 42명으로 한 70% 정도 늘어났어요. 일 평균. 이 가운데 이제 8월 이후에 확진자가 2,500명을 넘어섰는데 그 중에 돌파 감염 사례가 184명. 그래서 7.1%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돌파 감염 사례가 한 36건, 한 40건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외지에 있던 자식들이 이제 가서 이제 1, 2차 접종을 다 맡으신 어른들, 부모님들한테 감염시키는 그런 어떤 사례들입니다. 예. 네, 확실히 추석 연휴에 이 감염자가 훨씬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지난달 또 안동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40대 남성이 모더나 백신을 맞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을 하면서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백신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걸리면 인정받기가 좀 쉬운가요? 어떤가요? 어렵죠. 지금까지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우리 안동 지역에도 있었고 구미 쪽에도 있었죠. 구미의 경우는 아주 건장한 형사, 경찰 한 분이 그야말로 접종 이후에 1주인가 2주 정도에 그야말로 원인 불명으로 돌아가셨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보상의 기준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질병관리청 산하의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사망한 분의 현재까지의 접종 이후에 의무 기록, 뭐 진료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 네. 그리고 또 그 본인의 평상시에 기저질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느냐 병력이 어떻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과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다라는 거, 뭐 국민 누구나 굉장히 좀 이 비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하나 우리가 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지난 2월 이후의 예방접종 이후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보면 어쨌든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감염 예방이 되더라. 85%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증률로 올라가는 비율도 74% 이상은 그 외에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네. 거. 그리고 또 이제 치명률도 뭐 거의 비슷하고. 네, 또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1차 전파, 2차 전파면 N차 전파 이어지잖아요. 네. 2차 전파도 70%는 감소를 했다. 감소를 시키더라. 네. 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는 1, 2차 다 맞았습니다만 네.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어쨌든 이란 얘기하셨던 이 우려는 있겠지만 접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은 또 백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백신 부작용 외에도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 간격이 또 일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네.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의 불만과 우려도 또 큰 편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기간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죠.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 의료적 특히 이런 제약적 이 약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 플러스 역량이 빨리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한다면 이런 일은 없죠. 지금 우리 네. 위탁 생산 능력은 우리나라 세계 넘버 2입니다. 전 세계 위탁 화이자 생산은- 모더나 모든 걸 네.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주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 수급 물량의 부족이죠. 그로 인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이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4주 간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백신 들어오는 물량이 이 예정되었던 것보다 또 차질이 생기니까 4주에서 6주로 늘었다가 네. 이게 다음 달에 곧 다시 예정됐던 물량이 들어오니까 또 4주로 다시 당기고 4주, 6주, 4주 이런 점 반복이 이어져 왔죠.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스스로가 소위 이제 mRNA라고 그러죠. 네. 이제 이런 이 기술이 이제 확보되지 않은 탓에 이러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이게 4주냐 6주냐 부분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질병통제센터 이제 CDC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뭐 최대 6주까지는 괜찮다. 화이자, 모더나 괜찮다. 그러나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4주가 넘었으면 항체 형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너무 간격이 멀어도 안 된다. 이런저런 여러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백신 수급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구가 아직은 확실히 좀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야 네,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최근에 10대 청소년 코로나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또 10월부터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안으로도 학부모님들의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뭐 경북에서도 이제 10월부터 이제 그 예약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이제 청소년들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청소년 본인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 좀 이렇게 그 부정과 긍정이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최근 이제 그 감염 유행 사례를 보면은 3차 유행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청소년들의 감염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3차 유행 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한 1.9%, 한 20% 이상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9월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학생 등교가 시작된 9월 둘째 주 그때 이후로는 좀 이제 더욱 더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도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은 네. 8월 넷째 주와 9월 셋째 주까지 한 달간의 어떤 변화 추이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네. 7세에서 12세 같은 경우는 19.1명이 된 것이 이제 21명으로 증가했고 네. 또 13에서 15세까지도 23명에서 27명, 28명쯤 되죠. 네. 그다음에 16에서 18세까지가 27명에서 31명. 네, 확실히 이게 많이 대부분 늘었네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의 학령기, 학생들의 어떤 그 백신 접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 사례도 봤을 때는 이미 유럽의 이제 의약품 안전처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부터 이제 12세 청소년들의 이제 백신 접종을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 가지고 유럽의 이제 덴마크라든지 프랑스, 그다음에 그 스웨덴, 독일 등에서 청소년 접종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질병통제예방사 CDC죠. 여기서도 이제 청소년들의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 네. 2차까지 맞아라고 권고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탈퇴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12세에서 15세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추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네. 12세에서 17세까지 접종한 89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상 반응은 전체의 0.1%. 그 다음에 중증으로 발전한 사례도 0.01%에 불과하다. 매우 적은 수치네요. 그래서 이미 백신의 어떤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나 경북도에서도 10월부터 청소년들의 예방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느 정도 해외에서도 좀 안정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도 백신 접종자는 예외로 인원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증명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증명 방법 이전에 왜 이 증명, 이제 방금 인센티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인센티브의 핵심이 지금 이 현재 3단계 또 저에게 따라서 4단계의 경우는 이제 4명까지만 6시 이후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접종을 마친 경우는 8명까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이제 인센티브로 인해서 그러면 8명 중에서 누구는 맞았나 안 맞았냐? 이거를 어떻게든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식당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손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으나 손님으로서 가는 입장이었어서 네. 그 증명은 이제 이게 좀 복잡해요. 사실은 이게 단일화된 방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이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인데 첫째는 이제 종이에 의한 우리가 보통 이제 서면이라 그래요. 종이에 네. 의해서 접종 증명서 같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들고 다니기도 좀 불편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이 종이에 의한 증명서도 방법이 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네. 예, 정부24, 민원24 이런 기본 우리 그 정부 민원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홈페이지 네. 같은 들어가서 이제 그 신분증 자기 그 인적 사항을 넣으면 2차 접종까지 끝난 사람은 나와요. 이게 프린트해서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접종을 하는 그 예방 접종을 맞는 현장, 그럼 보건소가 됐던 접종 센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 지금 다 맞았으니까 이거 좀 발급해달라. 라고 현장에서. 하면 이제 현장에서 해주는 네. 경우. 그다음 또 하나는 이분들은 제 어머님 같은 이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정말 필요할 겁니다.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들러서 다 맞았으니까 자기 그 신분증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증 네. 또는 복지카드 이런 뒤에 스티커를 붙여달라. 스티커 부착 예, 방법도. 붙여달라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이 종이 형태, 다시 말해 지류 형태죠. 네. 이제 붙이는. 첫째 종이 형태가 이제 방금 세 가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핸드폰 모바일. 네. 모바일 이제 그 이 코로나 접종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만들어온 앱이 있죠, 쿠브라고. 네, 저도 깔아놓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 1차는 언제 맞았다, 어디 맞았다, 2차 완료는 어디에서 맞았다, 완료됐다라는 게
바로 나와요. 네. 그럼 그걸 이제 제시하면 완료된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이제 그야말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신분증 네. 이제 붙이는 방법. 네, 네. 이렇게 해서 종이 형태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앱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네. 그야말로 주민센터 현장 방문을 해서 직접 가서 거기 가면 이제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주거든요. 네. 이분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이제 질병통제청, 질병관리청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 네. 근데 이런 정도도 사실은요. 조금 이게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정도. 신속하게 또 나름 가능. 질서가 일본 지켜지고.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일본 같은 원시적인 나라는 아직 이거 못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증명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있죠. 자, 그러면 8명까지 가능한데 8명이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4명은 1차밖에 안 하고 4명은 2차를 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바쁜데 오는 손님 일일이 다 그걸 검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손님 불만도 있고 하니까 네. 우리 저기 가까운 예천입니다. 예천의 뭐 식당에서는 아예 2차까지 완료한 사람 8명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손님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 8명이니까 저는 확실하겠나라는 이 심정적인 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마찰도 줄이게 되고 이런 방법은 저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각 식당이나 어떤 자영업자 분들의 분들한테는 뭐 그러한 그 이 구분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또 역량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점차 확대하면서 정부는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대책도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위드 코로나가 정확히 뭔지 또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방역 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뭐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뭐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제 그게 이제 그 키워드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한마디로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같이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네. 함께 한다는 네. 뜻인데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발생이 안 되도록 확진이 안 되도록 이제 방역을 하고 검사를 하고 선제를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집중하고 물론 뭐 그 치료에도 집중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확진보다는 이제 사망률 그러니까 중증에서 사망률로 이제 확산되는 것들을 네. 방지하는 데 집중을 하고 확진 같은 경우 그렇다 가지고 확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내가 그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네. 확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일상적인 어떤 그런 방역 기준들을 그대로 일정 정도 유지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칫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지고 뭐 이미 아마 10월부터 시행한다, 11월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우려하는 어떤 그 시각에서는 이미 그 이제 위드 코로나 용어 자체가 확진자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관리를 안 한다. 개인한테 막 이렇게 네, 좀 오해 떠넘긴다. 소지가, 네, 이런 있을 오해 것 같습니다. 소지도 있고 또 네. 이렇게 방역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용어보다는 일단 뭐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용어로 이제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더라도 지금의 방역 그 수준과는 완전히 확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개인 방역 마스크 쓴다든지 어떤 뭐 중소 그 상인들이 이제 그 늘상 하는 어떤 뭐 체온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상 하면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그런 그 방식이 안 될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상 회복이라는 게 참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또 방역 긴장감은 놓지 않으면서 또 점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와 백신 접종 현황 그리고 청소년 백신 접종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